12원의 방정식 3페이지 두 번째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k-1x 5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분명 x의 제곱과 y 제곱의 개수가 같고 x, y 항이 없는 어떤 식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역시 예상대로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1 이하인 원이다. 이때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뭐를 놓치시면 안 되냐면요. 보통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면요. 오, 반지름의 길이는 1 이하여야 되는구나. 여기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이 조건만으로 풀면 오답이 나옵니다. 정답을 내기 위해선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반지름은 항상 0보다 커야 돼, 양수여야 돼 라는 이 조건을 절대로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패턴 문제의 핵심 포인트, 얘가 바로 그 실수 포인트가 되는 요소입니다. 자, 이런 실수 포인트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요. 깨고 있어야 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선생님이요 일반형의 식에서 반지름 공식 알려드렸죠. 즉 반지름 절대값 R은 어떻게 구한다? 시작! 2분의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그 공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좋았어. 여기 나와 있으니까 0보다 크고 반지름 자리에는 2분의 루트 A 제곱, 바로 이 녀석이 누가 되겠습니까? A가 되겠지. B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전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C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씁니다. A의 제곱, A를 제곱하면요 4배의 K-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B의 제곱은 없으니까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4C, C 자리에는 마이너스 5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1 이하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자, 나는 이 부등식의 각변에 몇을 곱할 거다? 2.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됐고요. 이제 2는 곱해졌으니까 사라지고 나 요 안에 있는 루트 속의 값을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얘는요 계산하면 4K의 제곱 마이너스 2K니까 마이너스 8K 플러스 1에 4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오겠죠. 요거 두 개 곱하면 20K의 제곱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4 뭐 요 정도 적어주시면 되고요. 2를 곱했으니까 얘는 2 이하다 요런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얘는 루트 24K의 제곱 마이너스 20K 요런 식이 되겠죠? 나 루트 싫은데 양변에 각변에 뭔 짓을 한다? 제곱을 한다. 제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들이요 모두 다 0 이상인 값일 때만 제곱할 수 있어요. 막 음수가 있을 땐 제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제곱해도 돼.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는 24K의 제곱 마이너스 20K 쓰고 여기에는 몇 이하? 4 이하 요런 식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놨더니 나 부등식의 각변을 몇으로 나누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4로 나누고 싶다요. 그래서 얘는 6K의 제곱 마이너스 5K는 1 이하다라는 연립 부등식이 돼버렸어요. 자, 연립 부등식의 해법 뭐야? 시작! 따로 풀어서 공통해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따로 풀고 요만큼 따로 풀 겁니다. 자, 얘를 1식, 얘를 2식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식을 풀면 즉 6K의 제곱 마이너스 5K는 0보다 크다라는 요식을 풀면 2차 부등식이네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K라는 공통인수로 묶으면 6K-5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요 K는 0보다 작거나 혹은 K는 6분의 5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가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식 구해보도록 할게요. 6K의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1 이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은 0 이하다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이 인수분해 될까요? 될 것 같지 않아요? 6K, K, 1, 마이너스 5K가 되려면 마이너스 하나를 이쪽에 붙이면 마이너스 5K가 나오겠네요. 결국 이 식은 6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은 0 이하다 라는 식이 돼서 K는 마이너스 6분의 1 이상 1 이하야 라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자, 이제 구해야겠죠? 자, 앞에서 구해놓은 식은 요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2번에서 구해놓은 값은 요 빨간색이에요. 우리는 파란색과 빨간색의 뭐를 구한다? 공통해를 구해야 돼요. 너무 복잡해 보여.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축이 이렇게 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파란색. K는 0보다 작다. 그래, K는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그림 그려야겠다. K는 6분의 5보다 크다. 그래, 6분의 5보다 크다. 라고 그림 이렇게 그려야겠다. 빨간색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 이상. 그러므로 여기에 음수 자리에 마이너스 6분의 1 이상 쓰면 되고 1 이하 라고 했으므로 1은 한 요 정도 6분의 5보다 큰 자리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났더니 공통해 부분을 구하면 바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므로 최종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K는 뭐라고 써야 돼? 시작! 마이너스 6분의 1 이상 0 미만 5와 K는 6분의 5보단 초과 1 이하라고 요런 답을 적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문제는요. 푸는 거는 그냥 계산식이야. 근데 무슨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반지름의 길이를 주는 문제는 숨겨진 범위! 반지름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절대로 빼먹지 않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5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은 일반 중급 개념 라인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재 안 실려 있을 거란 얘기야. 3급 교재 라인업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통 부모님들이 엄청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이 심화라는 말에 되게 열광해요. 막 선생님들이 심화를 배워야 돼요. 선생님은 선행을 하자는 주의야.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선행 나가기 전에 심화 충분히 다지고 나가야지 선행도 쉬워요 이러는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중학교 심화 백날 해봤자 고등학교 수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 예. 근데 심화라는 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이제 가르치면 제일 중요한 개념이 중급 개념이냐 상급 개념이냐라고 하면 사실 중급 개념이 훨씬 중요해요. 중급 개념이란 이름이 붙어지는 이유는 이거거든. 시험 문제 되게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중급 개념이에요. 그러면 상급 개념이라는 건 뭐야?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적어서 진짜 100점을 맞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돼. 이런 애들은 상급까지 해야지. 이러면서 정말 나올 확률이 막 1% 미만인 것들을 막 배우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게 바로 상급 개념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80점 이상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급 개념으로 충분히 다지고 그 후에 점수는 이제 많이 풀면서 상급 개념을 조금씩 채워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요. 상급 개념 라인에 속해 있어요. 즉 중급 개념과 별로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념이 원의 방정식에 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요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자, 식 하나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마이너스 1,1, B는 5,9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의 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 나와 있으면 우리 얘 풀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어떤 조건이 나와 있어? 원위에 A가 있고 원위에 B가 있는데 이 A, B가 지름의 양 끝이야 라는 조건 3개가 주어져 있어요.
자, 조건 3개가 주어지면 하나의 원을 확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래서 우리 상상을 해보는 거지. 와우, 선생님 A가 마이너스 1,1이고요. 여기에 B가 5,9가 있어요. 얘가 지름의 양끝이 된다는 것은 A, B와 중점이 바로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자, 중점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마이너스 1하고 5를 더하면 돼. 2분의 4니까 몇 콤마? 2 콤마. 자, 또 중점의 좌표 Y좌표 구하면 2분의 1 더하기 9 해서 2분의 10이니까 몇 나오겠습니까? 5예요. 되겠죠? 그리고 나는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므로 원의 지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구해보겠습니다. 구하면 루트 5하고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 차이는 6, 6에 36. 9하고 1 사이의 거리 차이는 8, 8에 64. 이래서 와우, 루트 100이네. 루트 100은 몇인데? 10이지. 지름이 10이야. 그럼 반지름은 몇이 되겠어? 5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표준형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하면 중심이 2,5고 반지름의 길이가 5니까 답을 뭐라고 내면 되겠어요? x-2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25이다. 아래 제곱자리죠? 25이다. 사실은 이런 문제 답 이렇게 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위에 배우는 개념을 몰라도 이런 답을 내는데 지장이 없다야. 자, 위에 있는 개념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점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결론부터 내자면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쓰세요 라고 하면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0이다라는 요런 원의 방정식이 생겨나요. 되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개념 맨 위에 있는 개념에다가 그 맨 위에 개념 제목 밑에 이렇게 밑줄 있죠? 거기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얘 써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푼 이 개념하고 관계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전혀 없어 보이지. 없어 보이잖아.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어디 있어? 맞아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개념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 개념 없이도 답 잘 내는데 왜 가르치세요? 라고 하면요. 이 개념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 얘처럼 구체적으로 숫자가 노골적으로 언급이 될 때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나아. 알겠습니까? 하지만 문자로 주어지는 문제가 가끔 나와. 문자로 야 얘가 A는 x1, y1이야. B는 x2, y2야. 이 x1, y1과 x2, y2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1, 2, 3, 4, 5번 객관식에서 찾아봐 라고 하면 여러분은 요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문자로 나왔을 때 이 답 찾으라면 얘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커서 보통 답을 잘 낼까 못 낼까? 못 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문제 한 유형을 위해서 얘를 실어 놓은 거야. 즉 출제 확률로는 매우 떨어지지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자로 출제가 됐을 때 왜 그런 식의 답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증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원의 조건은 이거죠? 자, A라는 점 어떤 조건이었어? A라는 점은 x1, y1이라는 점이고 B라는 점은 x2, y2라는 점인데 선분 AB가 지름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거 똑같이 할 거예요. 우선 원의 중심부터 구해봐야겠다.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야? 시작! 2분의 원의 중심의 좌표 뭐야? x1 플러스 x2 이렇게 되겠죠. 자, y좌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불러 시작!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적어볼 거예요. 자, 반지름의 길이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지름이지? 지름의 절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절반이야. 두 점 사이 거리에.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적어볼 거야. 불러볼 거야. 시작!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다라고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렇게 중심하고 반지름만 주어지면 얘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 거야? 시작! x 마이너스 2분의 x1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분의 y1 플러스 y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다가 오는 자리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제 제곱해서 4분의 1 쓰고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니까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꼴이 어때? 엄청 더럽게 생겼지. 맞아? 우리가 위에 개념의 결론은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라고 적어놓은 식에 비해서 이 식은 분명 원의 방정식인데 깨끗하다, 더럽다?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요 얘를 좀 정리정돈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우선 뭐를 할 거냐면요 이 녀석을 전개해서 여기에다가 펼쳐서 써볼 거예요. 자, 우선 앞에 있는 거 제곱했어요. 그리고 요거 세 개 모두 곱해줘 하면 2하고 2하고 서로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x1 플러스 x2의 x만 이렇게 살아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거 제곱해줘서 4분의 x1 플러스 x2 전체의 제곱이다. 이런 식을 만들었어요. 자, y도요 얘와 똑같은 방식으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y1 플러스 y2 y 플러스 4분의 y1 플러스 y2 전체의 제곱은 이라고 여기까지 내고 자, 여기에 있는 식도요 여기 4분의 4분의가 보이니까 얘도 예쁘게 4분의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뭔 짓을 할 거냐면요. 네. 요 식에다가 이 식을 이항해서 넘겨서 계산을 할 거고 요 식에다가 얘와 유사하게 생긴 요 식을 넘겨서 좀 계산을 한 큐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우선 파란색 부분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x에다가 더하기 4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2x1 x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이항돼서 넘겨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x2의 제곱 플러스 x1의 제곱 마이너스 2x1 x2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됐죠? 자, 요번에는 빨간색을 밑에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다시 y의 제곱 마이너스 y1 플러스 y2의 y 플러스 4분의 y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2y1 y2 마이너스 4분의 y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마이너스 2y1 y2는 0이야 라고 모두 이항해서요 이렇게 써줬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 봐. 얘하고 얘하고 서로 지워질 수 있지. 얘하고 얘하고 서로 지워질 수 있지. 같은 논리로 얘하고 얘하고 지워질 수 있죠? 얘하고 얘하고 지워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얘 지워놓고요. 식을 계산해봤어요. 우선 이 x와 관련된 식을 정리를 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x1 플러스 x2의 x에다가 봐. 요거 계산하면 몇 나와? 남아있는 거 2분의 x1 x2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뭐만 남아있어요? 2분의 x1, x2만 남아있어요. 결국 2분의 x1, x2 더하기 2분의 x1, x2는 몇이 되겠다? x1, x2 이렇게 되겠죠. 자, y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돼서 y의 제곱 마이너스 y1 플러스 y2의 y 플러스 y1, y2는 0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녀석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뭐로 됩니까?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0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았을 때의 계산은 얘지만 얘가 너무 복잡해서 객관식 문제로 답이 문자를 포함해서 나올 때는 답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만약에 문제에 나왔어. 문자로 나왔어. 딱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얘를 외워서 풀 수도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어떻게? 그냥 외워서 기억해 두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위에 개념 두 줄 소리내서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갈 거예요. 자, 외워볼까? 시작!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0. 한 번 더 두 점 A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0. 별로 외우기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문자일 때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x, y가 각각 중점이 네? 각각 네. 중심점 네네. 중점이 원의 중심이죠. x, y 이게 xy, 이게 x1, y1, x2, y2의 중점이니까 중점은 얘인데 2분의 x. 이 x는 그냥 x인데요. 예. x는 그냥 x예요. 왜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x의 제곱 필요하고 y의 제곱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이 뒷자리에만 넣어주는 거예요. x좌표 넣어주고 x좌표, y좌표 넣어주고 y좌표. 되겠습니까? 네. 요거 낯설구나. 그러면 예. 이거를 좀 이제 사람분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 밑에 문제 있지? 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문제 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공식에 대입해서 아래 문제의 답이 똑같이 일치하게 나오는지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그냥 푸셔도 되지만 공식으로 굳이 푼다면요. 자, 두 점 AB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므로 식 세우기 해볼까? 자, x좌표만 보고 x자리를 채워야 되죠. 시작!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플러스 y자리 채웁니다.
y-1, y-9는 0이야. 이렇게 채우고 이제 표준형의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9는 0이므로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y 플러스 5는 0이다. 이런 식이 되죠. 자,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서 표준형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너무 노가다잖아. 그치? 우리는 좀 새로운 배웠던 공식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얘를 딱 보자마자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구나. 부호를 바꾼 절반 2콤마 부호를 바꾼 절반 5구나예요. 자, 그리고 아래 제곱을 구하면 표준형의 식 만들 수 있죠? 아래 제곱 공식 뭐야? 시작! 4분의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4c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해봤더니 4분의 4, 4, 16 그리고 얘는 100 그리고 얘는 빼기 20 요렇게 돼서요 4분의 96 뭐 요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얘 4로 나누면 몇입니까? 4, 2, 8, 4, 4, 16 뭐 요런 식으로. 근데 뭐 잘못했나? 아씨, 어디 잘못했지? 어디 잘못했을까? 어디 잘못된 거 없어요? 저게 4 아니에요? 어디. 얘 여기서 틀렸구나. 얘가 4네요. 그래서 얘가 16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사라지면 2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표준형의 식 부르면 시작! x-2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은 25야 라는 이런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겠죠, 수학은?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게요. 원에서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만 있으면 원을 확정할 수 있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풀게 되는 원의 방정식은요, 출제자가 원의 중심을 어떻게 꼬아가지고 문제를 만들까 고민을 하고, 원의 반지름을 주기는 주되 어떻게 꼬아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못 풀게 만들까, 요 고민을 해요. 자,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원의 중심을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꼬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출제자들은 원의 중심을 이런 식으로 꼬아부려요. 원의 중심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야, 원의 중심이 말이지 X축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만 보고도 원의 중심은 이러하니까 원의 방정식은 이렇겠구나 라고 식 세우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원의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그 X축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야? Y좌표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얘는 중심의 좌표가 A,0이구나. 이렇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으면 얘를 가지고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만들어 볼까? 시작! x-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 세우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원의 중심이 y축에 있다라고 나오면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가정한다? 0,a로 가정하고 식 세웁니다.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y-a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원의 중심이 y는 2x-1 위에 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뭐라고 가정해야 될까? a,2a-1로 가정하셔야 돼요. 왜? x는 우리가 항상 변수는 변수대 독립변수다라고 부르죠? 독립변수라는 의미는 내가 이 x자리에는 아무거나 내 마음 필 꽂히는 대로 막 넣을 수 있다야. A를 넣을 수도 있지만 B 넣어도 되고 C 넣어도 되고 D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하지만
y는 무슨 변수라고 불러요? 종속 변수라고 불러요. 얘는 x에 종속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아무거나 될래? 나 A 할래? 이렇게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면 y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문자는 일치한되고 오직 뭐 하나밖에 안 된다? 2a-1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얘에 종속돼 있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요거 보고 원의 방정식 만들까? 시작! x-a의 제곱 플러스 y-2a 플러스 1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고요. 우리는 이런 중심을 언급한 표현을 보고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